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보다 중국이 낫다고 확신했던 몽골 교통정책과 과장이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하 40도 극한 테스트에서 중국 기술은 무너졌지만 한국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5년 후 몽골은 현금 없는 나라가 되었고 이 성공 사례는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는 혁신이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의 어떤 힘이 몽골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트바야르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통정책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죠. 2015년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영하 33도. 이런 날엔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도 싫어하는데 저는 새벽부터 시내버스 터미널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춥다니까 조심해서 다녀와. 두 딸아이들도 학교 가기 싫다며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고 있었죠. 저도 사실 나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었거든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사들이 현금을 세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승객들은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이 티켓은 추위에 얼어서 찢어지기 일쑤였죠.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냐며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저희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173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거든요. 겨울이 되면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어요. 현금 정산 때문에 버스가 지연되고 승객들은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장님이었어요. 바트바야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시민들 민원이 하루에 200건씩 들어온다고.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뾰족한 수가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회의를 했어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 제가 말했죠. 그때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는 카드로 버스비를 낸다던데?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카드라니, 그게 과연 우리 몽골에서 작동할까 싶었죠. 하지만 상황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저희는 욕만 먹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겠어. 뭔가 혁신적인 걸로 말이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데?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을 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2015년 봄이 되자 본격적으로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통정책과 과장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로 어려울 것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외국 기술 하나 들여오면 되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첫 번째 후보는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비용도 저렴했죠. 중국 업체 담당자가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역시 중국이 답이야 속으로 생각했죠. 담당자는 유창한 몽골어로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간단하고 저렴해요. 몽골에 딱 맞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중국 담당자에게 겨울철 영하 30도에서도 잘 작동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잠깐 머뭇거리더라고요. 아, 물론이죠.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 무렵 한국에서도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팀원이라는 회사였어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잘 몰랐고 중국보다 비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사가 일단 들어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팀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5월 중순이었어요.
김철수라는 팀장이 이끄는 3명의 전문가들이었죠. 첫인상은 솔직히 그저 그랬습니다. 중국 팀처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아니었고 몽골어도 못했거든요. 통역을 통해 대화해야 했어요. 그런데 김철수 팀장이 한 말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몽골의 환경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나요? 습도는 어떻게 되나요? 세세한 질문들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중국 팀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철수 팀장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의아했어요. 지금은 여름인데 어떻게 겨울 환경을 테스트하죠? 그러자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냉동 테스트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영하 40도까지 재현할 수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비쌀 거야, 복잡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죠. 아직 제 편견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한국 팀의 실제 테스트가 시작된 건 6월 초였습니다. 저희 시청 지하에 있는 회의실에 냉동 테스트 장비를 설치했어요.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죠. 큰 냉동고 같은 기계 안에 카드 리더기와 카드들을 넣고 온도를 조절하는 거였거든요. 김철수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온도를 영하 40도까지 내려보겠습니다. 몽골의 겨울 환경을 정확히 재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이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그런 추위에서 제대로 작동하겠어?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도계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30도.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속삭였어요. 과연 될까? 우리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드디어 영하 40도에 도달했습니다. 김철수 팀장이 냉동고에서 카드를 꺼내 리더기에 대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켜졌어요. 정말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 추운 환경에서도 카드가 멀쩡히 작동하다니. 김철수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저희는 시베리아 환경까지 고려해서 만들었거든요.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냉동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카드를 따뜻한 실내 온도에 놔두고 다시 테스트해봤는데도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온도 변화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까? 김철수 팀장에게 물어봤죠.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카드를 쓰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에서만 하루에 수백만 명이 사용해요.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쓰죠.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백만 명이 매일 쓴다고? 그럼 정말 안정적이겠구나.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몽골과 한국은 다른 나라잖아요. 과연 우리에게도 맞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신기한 걸 봤어. 작은 카드 하나가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더라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더라고요. 당신도 이제 기술에 관심이 생겼네? 맞아요. 그때부터 저에게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스트 결과가 좋았지만 실제 도입을 결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중국 시스템보다 30% 정도 비쌌거든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시의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였어요. 한 시의원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왜 굳이 비싼 한국 시스템을 써야 하나요? 중국 것도 똑같이 카드 아닌가요?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김철수 팀장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카드만 보시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숨어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실시간 정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운행하면서 승객이 카드를 찍을 때마다 중앙 서버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철수 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 수 있어요. 또한 승객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서 버스 노선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 담당 부시장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예산이 부족한데 왜 굳이 비싼 걸 사야 하나? 싼 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저도 사실 고민이 되었죠. 정말 비싼 만큼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그때 제 딸 아이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며칠 전 저녁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아빠, 한국 사람들은 정말 꼼꼼한 것 같아라고 말했거든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모든 일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었죠. 김철수 팀장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리 몽골에서도 잘 작동할까요? 한국과 환경이 많이 다른데.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몽골에 맞춰서 최적화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단순히 자기 제품을 팔려는 게 아니라 진짜 몽골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구나. 그날 밤 아내와 대화하면서 제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내가 물었죠. 왜? 뭔가 다르더라고.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드디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권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밤을 새웠죠. 한국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고 확신했지만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20명의 시의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장님도 심각한 표정이었죠. 자, 바트바야르 과장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의 소개로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희가 검토한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설명했어요. 겨울철 현금 정산의 어려움, 부정승차 문제, 시민 불편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죠. 그 다음 두 개 시스템의 비교를 시작했어요. 중국 시스템은 초기 비용이 낮지만 겨울철 안정성에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 시스템은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가 적게 듭니다. 구체적인 테스트 결과도 보여드렸어요. 그때 한 시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과장님은 왜 비싼 한국 시스템을 추천하는 거죠? 혹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잠깐 멈춘 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중국 시스템을 선호했습니다. 더 저렴하고 간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 차이가 명확했어요. 그리고 영하 40도 테스트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죠. 시의원님들, 저희가 도입하는 건 단순한 카드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173만 울란바토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질 시스템이에요. 30% 비싸더라도 겨울에 시스템이 마비되어 시민들이 추위에 떨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정 담당 부시장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쓸 돈도 많은데.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부시장님, 매년 겨울철 버스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국 시스템의 추가 비용보다 더 큽니다. 시장님이 의견을 물어봤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시장님, 제 두 딸이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겨울에 추위 때문에 버스를 못 타고 늦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시의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결국 투표 결과 15대 5로 한국 시스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죠. 한국 시스템 도입이 결정된 후 본격적인 구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가 구축 기간이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전체 책임자가 되었죠. 처음엔 단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김철수 팀장과 함께 시스템 설계를 시작했어요. 먼저 중앙 서버를 어디에 설치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의아했어요. 그냥 시청에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김철수 팀장이 설명해 주니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더라고요. 서버실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해야 하고 정전에 대비한 비상 전원도 필요해요. 또한 보안도 철저해야 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카드 시스템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카드 자체의 설계였어요. 김철수 팀장이 보여준 카드 샘플을 보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카드는 몽골 전통 문양을 넣어서 디자인했어요. 울란바토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요. 정말 세심한 배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시스템 테스트 과정이었어요. 김철수 팀은 실제 버스 한 대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실제 시민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테스트 중에 문제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몽골 버스는 한국 버스보다 진동이 심해서 카드 리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김철수 팀의 반응은 달랐어요. 문제 없습니다. 진동 방지 패드를 추가로 설치하면 돼요. 그는 즉시 한국에 연락해서 새로운 부품을 주문했어요. 일주일 후 부품이 도착했고 설치 후 테스트해보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의 철저함이었어요. 작은 문제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타협이 없었어요. 10월 말쯤 되니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어 갔어요. 김철수 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홍보를 시작해야 해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미리 알려줘야 혼란이 없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죠. 저희는 홍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홍보 과정에서도 한국팀의 세심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새로운 카드가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거였어요. 드디어 2015년 12월 1일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의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새벽부터 주요 버스 정류장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시내 중심가의 메인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시민들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설레는 표정이었죠.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이 카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는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죠. 정류장 옆 가게에서 카드를 사시고 돈을 충전하세요. 그 다음 버스에 타서 이 기계에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아주머니가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간단하네요. 현금 안내도 되고. 첫 번째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과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 첫 번째 승객이 카드를 리더기에 댔을 때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켜졌어요. 성공이었죠? 저도 모르게 좋아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몇몇 노인분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셨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현금이 더 편한데라고 불평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옆에 있던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배우시면 훨씬 편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뭉클했어요. 점심때쯤 김철수 팀장과 함께 시스템 현황을 점검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5천 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오류율은 0.1%네요. 김철수 팀장이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오류율보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궁금했어요. 오후에 다시 정류장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죠. 새로운 카드 시스템 어떠세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제 딸과 비슷한 나이의 여학생이 친구들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돼. 맞아. 현금 없어도 되니까 편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첫날 이야기를 했어요. 딸들이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그 카드 갖고 싶어. 아내도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편리하겠네. 나도 써봐야겠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시민들이 좋아해 주니까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시험은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였어요. 2016년 1월 울란바토르에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영하 32도까지 내려갔죠. 저는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첫 번째 시험대는 새벽 6시 첫 차였어요. 추위에 떨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죠. 과연 우리 시스템이 이 추위에서도 잘 작동할까? 불안했어요. 첫 번째 버스가 도착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올라타면서 카드를 찍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완벽하게 작동하더라고요. 삑삑삑 연속으로 들리는 소리가 제게는 음악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승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작년 겨울과 비교해서 버스 탑승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한 사람씩 현금을 내고 거스름돈 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카드만 찍으면 되니까 훨씬 빨랐죠.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추위 때문에 버스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올해는 금방 타니까 좋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문제도 있었어요. 몇몇 시민들이 카드를 잘못 관리해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지갑에 여러 카드를 함께 넣어두면 간섭이 일어나서 제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 교육을 강화했어요. 각 정류장에 안내원을 배치해서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렸죠. 카드는 따로 보관하세요. 물에 젖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점점 시민들이 익숙해지시더라고요. 2월쯤 되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환승 시스템이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면 추가 요금이 없으니까 다들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팀장이 한국에서 다시 울란바토르에 왔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성과를 보고했어요. 겨울철에도 시스템 가동률이 99.8%예요. 시민 만족도도 85% 이상이고요. 김철수 팀장도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바트바야르 과장님 덕분이에요. 그가 말했죠. 처음에 반대가 많았는데도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덕분이죠. 그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비싸더라도 좋은 걸 선택하는 게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죠. 2016년 봄이 되자 저희 시스템에 대한 소문이 다른 지역으로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에르데네트시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왔고 다르안시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다른 도시의 모델이 되다니.
그런데 성공하니까 새로운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시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바트바야르,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어. 2020년까지 현금 결제를 완전히 없애고 싶어. 처음엔 그게 가능할까 싶었죠. 김철수 팀장과 상의해봤어요. 현금 없는 버스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거의 100% 카드 결제예요. 몽골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현금 결제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이 어려워하셨어요. 왜 현금도 못 쓰게 하냐는 민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디지털 시니어 교실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드 사용법을 교육했어요. 처음엔 참가자가 적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교육 현장에 가보니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70세 할머니가 카드를 처음 사용해 보시고는 어머,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라고 놀라시는 모습. 할아버지들끼리 누가 더 빨리 카드를 찍나 경쟁하시는 모습도 있었고요. 2018년쯤 되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카드 사용률이 95%를 넘어선 거예요. 거의 모든 시민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구나. 김철수 팀장이 마지막으로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가 말했죠. 저희도 배운 게 많아요. 몽골 프로젝트 덕분에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2019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시스템이 아시아 교통혁신상을 받은 거예요.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다른 나라 담당자들과 이야기해 보니 우리가 정말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때 제 딸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덕분에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아빠가 버스카드 시스템 만들었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딸이 자랑스러워해 주니까요. 2020년 1월 15일 드디어 울란바토르시에서 현금 결제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5년간 준비해온 저로서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새벽부터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아무런 혼란이 없었어요. 시민들이 이미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되었다는 반응이 더 많았어요. 한 시민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과장님, 정말 좋은 시스템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오후 시청에서 기념식을 열었어요. 시장님이 축사에서 말씀하셨죠. 5년 전 바트바야르 과장의 용기 있는 제안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의 어려운 결정이 결국 옳았구나. 통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버스 탑승 시간이 70% 단축되었고 부정승차는 98% 줄어들었어요. 운영비도 30% 절약되었고 시민 만족도는 92%를 기록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편해졌다는 거였어요. 겨울의 추위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학생들은 더 편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김철수 팀장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아요. 가끔 화상회의로 시스템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상의하기도 해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었죠. 제 딸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매일 유마이너스머니 카드를 사용해요. 며칠 전 큰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서 교환학생 갔다 와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교통카드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구나. 처음에 한국 기술을 선택할 때의 고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용기를 냈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차세대 교통 시스템이죠. 김철수 팀장과 함께 논의 중인데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낼 예정이에요. 돌이켜보니 2015년 그 추운 겨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종이 티켓의 한계를 느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비싸더라도 진짜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용기, 그게 바로 혁신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